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초사 빵. 자, 여러분들 투표 하십니까? 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지자체 선거도 있고 여러 선거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그 투표 용지 있잖아요. 그 투표 용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투표용지가 주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투표용지가 나한테 오지 않았던. 네, 그래서 그들끼리 그냥 체육관에서 막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뜨거운 광장에 나와서 싸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받아드는 그 투표용지를 잘 보시면 그들의 어떤 그 핏빛이 묻어 있다. 왜 민주주의는 자유를 먹고 자라는 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나에게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투표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 대한 예의가 되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 투표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저에게 투표용지를 주었던 제 앞에 시대에 살았던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현대사 정치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치사를 공부할 때는 크게 두 개의 축이에요. 일단 개헌사, 이 헌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개헌사를 따라서 한번 가볼 텐데, 사실 원래 이렇게 헌법은 잘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헌법이 9차 개헌, 물론 9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역사가 길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그 틀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미국 헌법, 특히 대통령 뽑는 걸 보면 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국민들이 더 표를 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수가 있더라고요. 독특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을 미국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이유는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정해진 그 룰 안에서 약속을 지키면서 가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쉽게 그것을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려 9번이나 바꿨어요. 9번이나 바꿨던 그 대표적인 이유, 아니 대부분의 이유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그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좀 왜곡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개헌사와 함께 그 개헌에 관한 과정이 굉장히 독재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저항하는 저항사, 그 개헌사와 저항사, 민주화 항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건 재헌헌법은 배웠으니까 항상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가, 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죠. 대통령 어떻게 뽑았죠? 재헌헌법에서는요. 네, 바로 간접 선거였습니다. 간선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더라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간접 선거면은 누가 뽑을까요? 그렇죠. 바로 국회가 뽑습니다. 국회가 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때 이 초대 국회의 임기는 여러분들, 초대 국회 임기는 2년입니다. 4년, 원래 대통령의 임기도 4년,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도 4년. 4년이 맥시멈인데, 이들 국회는 지금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2년하고 다시 정상적인 4년 국회의원들을 뽑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 국회가 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가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 국회, 이 재헌 국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 있을까? 자, 우선 여러분들 뭐 헌법을 만들었던 것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 반민특위. 요 내용들 한번 보면요. 예, 반민특위. 친일파 처단이죠. 반민특위. 그 다음이 농지개혁.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거 이제 배웠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할 때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제 창사인데 뭐 반민특위는 뭐 실패했으니까 뭐 그건 좀 너무 아쉽고, 농지개혁 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이 국회에 의해서 어떤 정부? 네, 맞습니다. 바로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승만 정부의 출범. 이승만 정부가 바로 이 재헌헌법에 의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여러분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임시정부 세력들은 바로 이 50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정부 구성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2년 됐습니다.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50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임시정부 세력들, 이런 세력들도 대거 들어갑니다. 자, 뚜껑을 열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대박. 이승만을 지지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되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약속이잖아.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참 이게 단추를 잘못 끼워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늘 중요한 게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될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헌법 바꾸는 건 이거는 결국 건강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례가 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서 헌법을 바꿔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이 간선제에서 뭘로 바꾸냐면 직선제로 바꿉니다. 직선제.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지금 바꿔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때 당시가 여러분들 6.25 6.25 전쟁 중이었거든요. 여러분들 6.25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거 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쟁 중이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바꾸어 놓게 됐는데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발췌개헌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발췌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하는 거. 하여튼 의원 내각제건 대통령제건 좋은 조항들은 다 발췌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만든 개헌이다라고 해서 1차 개헌을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야당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지금 야당 의원들인데 이거 찬성해 주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 그 야당 국회의원들을 출근하고 있는 그 통근버스 있잖아요. 그 통근버스를 달랑 들어가지고 포크레인 동에 달랑 들어가지고 경찰서를 끌고 와서 어마어마한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도록 합니다. 통과시킬 때도 여러분들 이건 거의 공개 투표예요, 공개 투표. 여기 정치 깡패들 깔아놓고요. 이걸 바로 우리는 이 부산 정치 파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 이 개헌을 통과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1차 개헌이 되는 겁니다. 첫 단추가 일단 잘못 끼워졌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가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면 그거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떤 그 상식에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누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어쨌건 여러분 좋습니다. 네, 대통령제 2번 할 수 있어요. 4년 임기에서 한 번 선거 다시 나와서 다시 심판 받아가지고 다시 할 수 있어요. 미국식이에요, 여러분들.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4년 하고 한 번 중간 선거, 한 번 선거 다시 하고 또 4년 하고 그죠? 이런 식인데 2번 됐잖아요, 이제 4년 했으니까
뭐 국회의원 임기만 2년이지 대통령 임기는 4년 맞거든요. 4년 했잖아요. 8년 했잖아요. 그죠? 자, 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승만 정부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두면 돼요. 그만두면 되지. 다 했잖아 지금.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약속을 지키면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이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어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않다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또 개헌을 해요. 이 개헌을 우리는 4.4.5입 개헌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건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물론 이것도 직선은 직선인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합니다.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임 제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 한 번 나와서 또 대통령 되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제한을 없애버린 거예요. 즉 초대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개헌을 한 거예요. 대박. 좀 민망하지 않아요? 그것도 또 누구나 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언제나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콕 집어가지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라고 이야기한 이 2차 개헌, 이걸 바로 이제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4.4.5입 개헌이라고 하냐면 이게 통과되겠냐고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개헌을 하려면 여러분들 정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3분의 2 이상. 자, 그런데 이때 국회의원이 203명이었어. 그럼 203의 3분의 2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몇이 나오냐면 135.3333 나와요. 그러면 자, 203의 3분의 2 이상은 몇 표가 나와야 통과되는 겁니까? 135.333이니까 203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돼요. 2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초등학교 때 이제 푸는 문제잖아요. 그죠? 136표가 나와야 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 통과되는 겁니다. 203의 3분의 2 이상이니까 135.333이니까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36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 이게 우리도 정치사 보면 드라마틱해요. 예. 135표가 나왔네? 이게 한 표 차이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마 드라마 작가가 이렇게 쓰면 아마 욕먹을 거야. 야, 너무한다, 야. 이게 한 표 차이, 이게 뭐, 이게 이야기가 왜 그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랬어요. 어차피 결론은 뭐냐면 부결됐어요. 135표니까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부결됐어요. 예, 땅땅땅 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 대학의 교수가 땅 등장하더니, 4.4.5입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면서, 사람은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소수점을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소수점을 없애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원칙이 4.4.5입이라는 거예요. 즉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라는 그 반올림 법칙이 있잖아요.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135.333에서 0.3이라고 하는 소수점은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오롯이 1, 2, 3, 4 이렇게만 사람 숫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0.3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야 된다. 어떻게? 4.4.5입의 원칙에 의해서. 0.3이니까 반올림이 안 된다. 버리는 것이다. 즉 203의 3분의 2 이상은 135명이다. 헐. 이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참 이러면 됩니까? 이거 진짜. 그죠? 아니 그래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요. 와. 헐. 야, 이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시켰던 이 4.4.5입 개헌이 결국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있더라. 이러니까 당연히 저항이 엄청 심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대통령이 되고 있으니까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겠죠. 자, 이걸 또 어떻게 눌렀냐면 찍어 눌러요. 그 시스템이 뭐였냐면 바로 이 58년도 반공체제. 이 58년도 반공체제에 의해서 이 모습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너 빨갱이지.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그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바로 신국가보안법이라는 겁니다. 신국가보안법. 신국가보안법. 이걸 이제 보안법 파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정치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법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진보당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 진보당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진보당 당수가 누구냐면 이 조봉암이라는 당수예요. 대통령 후보에도 나왔던 그리고 엄청나게 지지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봉암이 이끌고 있었던 당이 진보당이었는데 이 진보당의 그 통일 정책이 북한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갱이다. 뭐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조봉암을 사형을 시켜요. 와,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와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보당 사건, 뭐 이거 이러니까 언론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대표적인 그 신문이 뭐 경향신문이었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 비판을 했던 그런 날선 그런 신문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네, 경향신문 폐간. 경향신문 폐간. 이런 모습들로 58년도 이후에 이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걸 우리는 반공체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1960년도 대선이 또 열립니다. 역시 이 4.4 오입개헌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또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있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챕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